노후 파산자의 63%가 여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세입니다. 남성은 79세입니다. 여러분이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6년 이상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노후 준비를 남편의 연금과 자산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 전문가 이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집도 있으니 문제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은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된 채 혼자가 되었을 때 그 막막함은 숫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산 전문가로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라, 연금을 많이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지금부터라도 월 30만 원,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남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시스템. 그 구체적인 방법,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핵심을 영상 말미에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도 남편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노후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부부의 재산을 당연히 함께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이어오셨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연금, 남편 명의의 예금, 심지어 거주 중인 집조차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실제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취약성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연금은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만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은 유산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녀들과의 법적 분할 문제로 인해 사용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 역시 남편 단독 명의일 경우 상속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매매나 담보 제공 등 재산 활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즉, 여러분이 30년 이상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해도 법적으로는 바로 손 쓸 수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남편이 사망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거나 치매로 법적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모든 자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그 자산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상속 이전에도 상속 이후에도 여러분의 손에 떨어지는 현금 흐름은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2세의 박순자 씨는 3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의 연봉과 연금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65세에 퇴직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그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68세가 되던 해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계좌의 모든 명의가 남편 단독이었고 집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으로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박 씨는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는 과정이 복잡했고 그 사이에 밀린 병원비는 카드론과 대출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고.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 특히 여러분 스스로의 명의로 된 자산과 수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만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수입 구조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 이후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입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곧 퇴직금도 없고 개인연금도 부족하고 재산도 쌓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까지 쌓아가는 동안 여성은 가정 내 무구노동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소득 단절 상태로 살아오다 보면 겉보기에 재산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유동성이 없는 상태, 바로 가난한 자산가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측 불가 상황에도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거주 중인 60세 여성 이영자 씨는 25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2억 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달 30만 원씩 카드값을 밀리고 생활비 10만 원 부족으로 고정 지출을 막기 위해 남편 연금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12억 원 자산을 보유한 분이 매달 10만 원이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은 있지만 팔 수 없고 생활비는 남편 연금으로 충당하니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남편이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영자 씨는 최근 본인 이름으로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소비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재정적 자존감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산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이 낮은 비자산에 가깝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집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유사시 팔 수 있거나 최소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집조차 남편 명의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더더욱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총액이 아닙니다. 그 자산에서 얼마나 현금 흐름이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안정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블로그든 쿠팡 파트너스든 소규모 스마트 스토어든 상관없습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방어막이 됩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노후에 10억 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전부 부동산이라면 생활비 50만 원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매달 3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면 심리적 안정감과 실제 생활의 질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계좌는 몇 개인지,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가 있는지, 이후 영상에서는 이 현금 흐름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활용 중인 방법과 전략을 직접 예시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현금 흐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노후 구조 만들기 3단계 해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이름으로 된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 바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연금을 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한 달이 10년 뒤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소득이 없는 분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노력을 나라에서 기특하게 여겨 연말에 세금을 돌려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낸 연금액의 최대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저축하면 16만 5천 원을 돌려받는 셈이니 시작부터 손해볼 것이 없는 매우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아주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한두 잔 값을 아끼거나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을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작은 돈이 어떻게 내 노후를 바꾸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55세인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달 10만 원씩 딱 5년만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금은 총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10년간 잘 굴려서 65세부터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매년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인 투자 수익까지 더해져 매달 약 13만 원에서 16만 원의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오롯이 내 이름으로 나오는 나의 첫 번째 고정 수입입니다.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보험 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상품들은 사업비나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고 구조가 복잡하여 순수하게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 상품에 대해 상담받고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작은 규모라도 소액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먼 미래를 위한 준비라면 이것은 당장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목표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레 겁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살림 노하우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살림 비법이나 맛있는 요리법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해보고 정말 좋았던 물건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다른 사람이 내 글을 통해 그 물건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활동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뜨개질 솜씨나 그림 실력, 글씨 쓰는 솜씨를 동네 문화센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온라인 클래스를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매달 단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잠자던 가능성을 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남편과 상의하여 자산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절대 돈 문제로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이나 주식,
펀드 자산의 일부를 아내의 명의로 미리 증여받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남편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 명의로 해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위급 상황이 닥쳐도 재산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또한 미래에 집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변경이나 증여는 세금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무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 직접 내 상황을 진단하고 실천할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점검할 수 있는 셀프 진단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조용한 곳에서 종이에 꼭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명의로 된 통장 개수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남편이 주는 생활비 통장 하나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재 한 개라면 목표는 3개로 늘리는 것입니다. 월급처럼 생활비를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를 위한 비상금 통장, 그리고 오늘부터 만들기로 약속한 나의 노후연금 통장. 이렇게 목적에 따라 통장을 나누어 관리해야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소득원 개수를 적어보세요. 현재 남편의 소득 외에 없다면 0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소 1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금이든 블로그 수익이든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연금 준비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세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켜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단 5만 원이라도 입금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넷째, 유동성 자산, 즉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비상금이 전혀 없다면 목표는 최소 300만 원의 현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적금처럼 묶어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고 지키는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편 100% 명의라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하여 공동명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보세요. 이 5가지 항목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자산 구조와 수익 흐름,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 전략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돈이 많으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확인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자산의 크기보다는 그 안의 구조가 단단한 분들입니다. 그 구조 안에는 3가지가 꼭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소득 흐름, 둘째는 내 명의로 된 자산과 계좌, 셋째는 예측 가능한 재정 루틴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춘 분들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선택권이 생기고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나이에 뭘 시작하냐고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55세는 아무것도 안 한 65세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 이름으로 된 구조를 갖기 위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고 5만 원이라도 비상금 통장에 옮겨두는 것, 혹은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 지금부터 작은 소일거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남편의 연금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쥐어주며 스스로의 삶을 활기차게 계획하는 멋진 여성이 되어 있을 건가요?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변 지인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여성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1위가 누구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명확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혜택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3가지 상품은 인생 한 줄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현인들의 지혜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깊은 성찰이 담긴 이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그런 순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솔한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의 글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이 다이어리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이런 60 다이어리는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좋고 필요한 페이지만 쏙쏙 뽑아볼 수도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현재 쿠팡에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생각과 영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다면 이런 다이어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거나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 파커 펜의 클래식하고 무게감 있는 디자인처럼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정돈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만년필 입문자나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에 함께할 품격 있는 필기구를 찾으신다면 아래 쇼핑 태그에서 이 제품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